오른다는 건지 그게 궁금한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 한마디 좀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오르고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시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대방 부동산에서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심영석입니다. 교수님, 요새 부동산 분위기가 좀 특이하다고 하는데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거의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5월 달도 거의 5천 건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5천 건, 6천 건 정도면 이제 거의 평균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특이한 부분은 이제 다주택자들이 이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실수요자들이죠.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갈아타기 시장으로 과거와 다르게 좀 바뀌어 있다라는 건데요. 왜 그러냐 그러면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이제 규제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세금 규제는 여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들어오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죠. 근데 이게 가격이 지금 과거와 다르게 몇 퍼센트 정도 오르는 수준이거든요. 20% 30%씩 오른다 그러면 이 비용을 상쇄하고도 이익이 남는데요. 지금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장 자체가 실수요자 시장이니까, 물론 이제 강남이나 마용성 이런 지역들은 좀 다른데요. 일반적인 지역들은 아주 서서히 오르거나 오름폭이 굉장히 적어요. 특징적인 거는 실수요자 시장이면서 다주택자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한 게 오른다는 건지 안 오른다는 건지 그게 궁금한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 한마디 좀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오르고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시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한 3년 동안, 즉 2021년도에 굉장히 이제 시장이 좋았고, 그동안 한 3년 동안 수요들도 굉장히 누적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 중에서 이제 실수요들이 먼저 폭발하면서 거래가 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실수요자가 이끄는 시장은 상승폭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승률을 보더라도 주간 단위로 0.0 몇 프로씩 이렇게 상승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연율로 따지더라도 3%에서 5% 내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좀 지지부진하면서 이렇게 상승, 즉 강보합을 보이는 시장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르는 속도가 있긴 있지만 그렇게 높진 않다고 요약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원래 다주택자들의 규제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면 조금 보이는 추세가 달랐을 것 같은데, 원래라면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다주택자분들 또는 실수요자분들도 큰 차이는 없는데요. 상승기냐 하락기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많이 다릅니다. 상승기 때 같은 경우는 루머에도 투자를 하거든요. 뭐가 오른다 이러면 막 투자를 하고. 그런데 하락기나 조정기 때는 눈에 명확하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러면 정말 그 비용을 제하고도 수익이 남는, 이렇게 두드려 본다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이게 두드려 보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다주택자들이 참여하지 않거든요. 즉 상승기 때는 루머에, 그리고 하락기 때는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다주택자들이 참여를 유도하면서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뭔가 혜택을 줬거든요. 세제 혜택을 2주택으로 간주한다든지 이런 혜택을 줬는데, 이것도 사실은 중공업 미분양입니다. 그래서 중공업 미분양이라는 게 숫자가 지금 한 10,000세대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따지고 본다 그러면 이 10,000세대가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사실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만한 여지 자체가 크지를 않아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이게 명확하게 눈에 보이지를 않다 보니까 참여하는지 마는지 이런 거 결정 자체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주택자들이 지금 들어오지도 못하고 실제 부동산이 지금 오를 시기인데 실거주자들만 움직이는 분위기라서 그렇게 오름폭이 지지부진하고, 이게 좀 기현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보통 이제 가격 상승기 때는 다주택자들이 앞에서 이끌면서, 즉 다주택자는 우리가 얼리 어댑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제품을 쓸 때 제일 먼저 사가지고 써보고, 이분들은 실제로 사용 가치보다는 그냥 자기가 써봤다는 경험 가치들을 많이 중시하거든요. 그렇듯이 다주택자는 제일 먼저 들어오고 또 손실도 필요하면 좀 보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상승기가 아니다 보니까 두드려 보면 손실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먼저 얼리 어댑터라고 하셨는데, 들어올 때 다주택자들이 아파트를 내수나 매도를 하면서 가격이 왜 움직이는 걸까요? 우리가 마중물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사실 실수요자들은 들어올 때도 서서히 들어오고 또 들어오는 그 폭 같은 것도 초기 단계는 굉장히 적거든요. 근데 다주택자가 우리가
그 통계상으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역 외 거주자들이 사는 비율, 특히나 지방 같은 경우는 서울 사람들이 사는 비율,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적은 데는 10%, 많은 데는 한 20% 정도 됩니다. 우리가 8대2 논리로 본다 그러면 비슷한데요. 이 20%에 된 분들이 빨리 들어와서 뭔가 움직임을 보이면 그 이후에 사실은 실소유자들이 사거든요. 근데 이 앞에서 이제 그 마중무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들이 없으면 실소유자들도 안 들어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부동산 시장이나 일반 시장에서도 미치는 영향들이 큰 거죠. 다주택자들이 먼저 이런 투자적 성향으로 매수 매도를 하면 그 실제 그렇죠. 지표에 이제 찍히면서 그렇죠. 실거주자들의 마음도 조금 변동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좀 심각한 게 빌라나 오피스텔은 거래 건수가 거의 예. 빠진다고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반대로 예. 이런 빌라나 오피스텔에 따라서 전세값이 상승하면서 아파트는 조금 느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빌라 오피스텔이 원래는 이제 운영 수익을 내는 투자 상품입니다. 대부분 이제 월세로 해서 이제 상품이 운영이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전세 사기 문제, 즉 가격이 확 오를 때 대부분 이제 2020년이나 21년도였는데요. 그때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이 상품을 전세를 끼고 아주 적은 금액으로 매입하는 이 투자 수요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사기 문제도 발생하면서 이 상품이 약간 운영 투자 수익 상품에서 자본 시세 투자 상품으로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다 망가져 버렸어요. 지금 이제 운영 수익을 바라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금리는 너무 높은 상황이니까 이거 빌려가지고 투자하면 오히려 손해가 볼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이제 완전히 없는. 왜냐하면 전세가 이제 임대차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가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시장, 즉 운영 수익, 시세 차익 두 가지 아무도 이제 들어올 수 없는 시장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정부의 정책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가, 즉 전세 같은 경우는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가 원래는 150%였어요. 근데 이걸 126%로 떨어뜨리니까 더 전세를 못하는 상황. 그런 문제들이 계속 겹치다 보니까 이 시장은 운영 수익을 원하는 사람도 못 들어오고 시세 차익을 원하는 사람도 못 들어오는 이런 상황으로 되고 오히려 풍선 효과로 아파트 전세 가격이 오르는 이런 것까지도 이제 발생하게 된 거죠. 아까 임대차로 시세 차이를 본다고 하셨는데 예. 전세 규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게 어떤 말씀이신지 간단하게 조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합니다. 내가 그 전세 보증금을 맡기고 나중에 이제 집주인이 안 돌려주면 그 허그라는 데서 이제 먼저 돌려주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런 상품인데요. 그 상품을 예전에는 많이 가입 안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가입하는 비율이 굉장히 늘었어요. 전세 사기 때문에. 근데 허그에서 공시가의 126%까지로 낮췄어요. 그 전세를 굉장히 내리게 만든 거죠. 예전에는 이제 150%였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뭐 30% 가까이 이렇게 떨어뜨리다 보니까 전세를 예전에 3억 나올 수 있는 거를 3억을 못 넣고 2억을 내야 되는 상황으로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전세를 못 넣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집주인들이 아니라 세입자들은 전세가가 싸지니까 이득을 봐야 되느냐 아닌가요? 세입자 입장에서도 전세 사기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리 싸더라도 전세는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정부의 규제로 전세 가격이 또 낮춰지긴 했지만 세입자에서는 또 그런 공포 심리 때문에 들어가기 또 꺼려진다. 당분간 이게 작년에 너무 이제 전세 사기라는 문제들이 언론이나 방송에 너무 많이 노출이 돼 있고 사실은 뭐 연립이나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전 재산이거든요. 이걸 날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공포심 때문에 제가 볼 때 당분간 한 3년에서 4년 동안은 빌라나 오피스텔이 전세 시장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럼 만약에 다주택자 규제가 풀린다면은 다시 또 이런 좀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상황이 조금 선순환이 될까요? 근데 예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하도 그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이를테면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예전에 주택임대사업자를 하라고 정권 초기에는 막 부추겼어요. 그러다가 3년쯤 지나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가 집값 상승이 주범으로 몰면서 그걸 없애버렸거든요. 그리고 뭐 세제 혜택 주는 것도 없애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를 하면서 손해보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5%밖에 못 올리는 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수하면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를 했는데 이게 정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뒤통수 맞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다주택자 규제가 풀린다고 해서 들어올 거냐 이거는 굉장히 이제 조심하면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저는 규제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야 됩니다. 3, 4년 정도 지나면
뭐 연립도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드시면서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증보험 가입하는 걸 뭐 낮췄다는 말 자체는 좀 더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좀 안전하다는 인식들이 이렇게 좀 널리 퍼지면서 그게 갖춰져야지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빌라나 오피스텔 매물이 위축돼 있는 게 지금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로 위축이 돼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규제까지 넣어버리니까 실수요자들이 들어온 사람은 거의 없고 그렇죠. 심지어 투자 마인드를 가진 다주택자들도 아예 들어오지 않아 버리니 아예 그냥 꽁꽁 얼어버렸다라고 해석하는 게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예, 우리가 비아파트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데요. 비아파트 시장은 되게 이제 기형적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실수요자도 사실은 들어오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도 들어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들어오지 못하는 시장으로 이제 바뀌어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장에 누가 먼저 들어올 거냐. 아무리 따지고 봐도 다주택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용감하고 손해볼 각오를 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올리 어댑터니까 이분들이 이제 먼저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규제 완화가 일단 좀 선행되어야 되는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규제 완화로만 이게 해결된 문제는 아니고 좀 시간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원래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축이나 분양권이 지금 인기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준신축으로 넘어가고 그다음 구축으로 넘어가고 구축에서도 이제 집을 못 구하는 분들이 연립이나 이제 오피스텔 이런 쪽으로 가는데요. 사실은 이제 연립이나 오피스텔 쪽으로 갔다는 말은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거의 이제 정점에 달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 이후에는 다시 또 시장이 꺾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연립이나 빌라들이 시간을 두더라도 사실은 언젠가는 이제 다시 그 시간이 지나면 주목을 받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에서 본인이 원하는 주거를 못 얻으면 계속 밀려가지고 나중에 빌라나 오피스텔로 갈 건데요. 그렇게 가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또 앞에서 우리가 봤던 또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다주택자들이 이런 범퍼 역할을 저는 한다고 봐요. 얼리 어댑터로서 먼저 들어오고 또 손해도 보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주택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규제 완화, 저는 뭐 세금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가장 필요하다라고 보는데요. 특히나 취득세입니다. 취득세가 지금 8% 12%인데 이걸 내면서 그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시장이 힘들거든요. 지금 상승률이 3% 5%가 상승률인데 취득세를 8% 12% 내면서 들어오라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합니다. 그래서 20% 30%막 오르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데 사실은 그게 쉬운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어쨌든 이런 범프 역할을 하면서 손해도 보고 먼저 들어와서 뭔가 시장도 만들고 이러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세금에 대한 좀 완화 정도는 해야지 일단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